쩌나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쩌나제일 요소핌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주식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토탈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였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M&A 관련주에 투자했을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업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뜨거웠던 한샘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로 이제 대표되는 SM 같은 경우에도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매각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매각을 하는 이유는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현금으로 승계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뭐 갑질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을 승계하기보다는 매각해서 이제 현금으로 승계를 하겠다 뭐 이런 스탠스였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이제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엔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특정 프로듀서의 뭐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수만 프로듀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수만 프로듀서처럼 인기 가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획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지분 매각 자체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합당하다, 이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매각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뭐 인터파크와 키네마스터입니다. 둘 다 현재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나 키네마스터 둘 다 마찬가지일 건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기업 가치가 한창 올라오는 이 시점에, 그리고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키네마스터를 인수하고 싶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적인 목적을 통해서 이제 매각하는 그런 케이스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기업이 합쳐지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적대적 M&A라고 부르고 우호적 M&A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적대적 M&A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한진칼이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뺏기 위해서 조현아 이사가 지분을 모아서 이제 경영권 뺏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적대적 M&A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경쟁이 붙은 양쪽에서 최대한 지분을 많이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이 비싸더라도 무조건 일단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주식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과거에는 이제 우호적 M&A, 기업이 그냥 사업상 합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우호적 M&A도 최근에 주가 상승을 굉장히 크게 이끌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한샘이라든지 뭐 인터파크, 키네마스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매각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을 최대한 비싸게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매각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보통 매각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는 곳에서 이 기업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당 가치가 얼마인지 환산이 되게 됩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년 전에도 매각을 하고 싶었는데 매각이 무산됐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조건 25만 원을 꼭 받아야겠다라고 했는데 한샘의 주당 가치가 25만 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이 무산되었던 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매각 공시가 나왔을 때, 매각 기사가 나왔을 때 과연 기업 가치를 얼마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식이란 것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대감이 꺼지면 주가도 같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샘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기업 매각을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인수 협상자가 결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꺼지게 되면서 주가가 다음날 바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반대의 케이스를 보면 인터파크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터파크 매각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야놀자가 인수한다, 중국 이제 2위 여행사인 트립닷컴이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터파크도 매수 협상 대상자가 정해지고 난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이런 이제 누가 매각하는지, 그리고 언제 인수협상 대상자가 정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썰은 이겁니다. 쌍방울인데요. 쌍방울이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690원 하던 주가가 1,4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가파르게 주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성정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회사가 갑자기 이스타항공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서 주가가 당일날 24%가 빠지고요. 1,400원이 넘어가던 주가가 결국 한 700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반토막이 다시 났다는 셈인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저도 게시판에서 인증하는 거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거의 하루새 수익 나셨던 분은 거의 반납하고 물려있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결국 이 M&A라는 속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자가 발표되는 당일날에는 당연히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정도는 차익 실현 미리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런 M&A가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요. 바로 인수 불발입니다. 대표적으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무산되었다는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적정한 상대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주가는 이제 크게 떨어질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적정한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한 것이지 키네마스터에 대한 인수자들이 구애는 분명히 존재를 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슈들이 지나간 이후에 소나기를 피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접근해보는 것도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남양유업의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인수를 철회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로 좀 법적 문제가 조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노이즈가 있는 동안은 조금 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만약에 법적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정보를 내가 조금 더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저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공시라든지 미리 이제 나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인터파크 예를 들어보면요. 첫날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했는데 둘째 날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결국에 이런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들은 하루짜리 내용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이 인수가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루짜리라고 생각하고 겁내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수익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올라가는 기차를 잘 탔더라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내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탑승은 잘 해놓고 내리는데 하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내가 내리면 더 갈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내리고 있자니까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 떡밥이 무한정 이어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합병 무산이라든지 아니면 취소라든지 이런 식의 공시를 통해서 주가가 다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수합병과 관련된 수익 열차에 잘 타신 분들은 적정한 시점에서 잘 하차하시는 것도, 잘 내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M&A에 있어서 매각설이 나온 이후부터 실제로 협상 대상자가 정해질 때까지 시차라는 것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것은 기업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아직도 인수 대상자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생 같은 경우에는 기업 매각 공시가 나오자마자 다음날 바로 이제 인수 대상자가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패턴은 하나 있는데요. 인수 대상자가 정해지고 나면 결국은 기대감이 꺼지면서 주가가 빠진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적절하게 매매를 잘 하시고 결정되는 그 시점 전에는 차익 실현을 하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고요. 이 M&A 기차에서 내리시는 것이 굉장히 아깝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M&A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을 거거든요. 꼭 이 기차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차를 타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